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5월 21일,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장 마감 후에 이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가 이제 한번 올라가면 나중에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에 대한 뭐 전망, 판단 이런 걸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앞번에 제가 그 시장이 이렇게 강세로 가면 5월 마지막 주는 하락이 올 수 있다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언지를 드렸고요. 오늘이 이제 5월 21일 여기까지 오면서 오늘 장중에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2004.95포인트까지 가면서 2000포인트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 그냥 일반적인 이평선으로 하면은 저는 지금 숫자를 조금 다르게 넣어놨는데 여기에 뭐 100이나 200일선 제가 이평선을 일반적으로 보는 숫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냥 100 하고 그냥 이건 200으로 바꿔볼게요. 중간은 뭐 빼버립시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지금 100일 이평선이 1999고요. 200 이평선이 2028 정도 되니까 100 이평 정도 왔습니다. 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일목균형표 변화일 시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 보면 대단히 지금 우리 지수가 흥미로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좀 작아서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시기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지수 바닥은 3월 19일이거든요. 1439.43포인트. 여기서부터 오늘까지 5월 21일 장 마감 현재 2000포인트를 회복하고 종가는 이제 98로 끝났습니다만 여기까지가 40일이 걸렸습니다. 개장 일수 기준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대로 깊은 조정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냥 혼조 좀 보이다 가고 혼조 보이다 가고 여기서도 잠깐 이틀 누르면 땡겨버리는 그런 그림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번 여기 하락 나왔을 때도 제가 녹화를 한번 했을 거예요. 이때 4월 21일하고 이 패턴이 비슷하다고 당겨놓고 양봉 이렇게 이틀 이상 3일까지 조정을 안 줍니다. 대단히 견조한 유동성장이 펼쳐졌고요. 이 과정에서 특히나 놀라운 것은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매도를 하고 삼성전자가 완전히 기면서 힘도 없는데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우리 주봉으로 과거 정시를 다 훑어봐도 이 정도 깊은 조정에 별다른 깊은 급락에 중간에 별다른 조정 없이 42일에 걸쳐서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1990년 시장이 급락했다가 9월에 559에서 798까지 42%를 돌린 적이 있고요. 그건 6주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10주, 주봉으로는 10주 걸리면서 39.2% 바닥 대비입니다. 약 40%를 되돌렸습니다. 그 다음 1991년 6월에도 그러니까 제가 짧게 급등하는 그런 파동을 보자면 1991년 6월에도 급하게 돌아갈 때 33.38% 돌아갔고요. 그 말고 외환위기 때 97년 말에 그때는 바닥을 이제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좀 만들다가 돌아갑니다. 외국인 들어오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차트를 못 보여드리는데 우선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그때 97년 12월에 바닥 찍고 588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6주 동안에 바닥 대비 71%를 돌립니다. 그때는 이제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외환위기, 외환위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서 이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우선 시장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방금 말씀처럼 뭐 외국인이 매도를 하건 이 3일간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동안 외국인 매도를 하건 삼성전자 옆으로 가면서 힘을 못 쓰건 그런 건 뭐 상관없이 유동성장이 펼쳐지면서
그냥 꾸역꾸역꾸역 가고 있고요. 심지어 코스닥은 코스닥은 뭐 전 고점 돌파 오늘 코스닥 아니죠. 코스닥 코스닥 보시면 뭐 1월 고점 다 뚫어버리고요. 뭐 700선 회복에 71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승의 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 상승 파동들이야 뭐 여러 번 있지만 이 정도 폭락을 주고 이렇게 V자로 해가 뭐 고점을 벗겨버리는 이렇게 길게 중간별 조정 없이 간 경우가 없어요. 유난히 특별한 장입니다. 이건 뭐 고객의 자금이 40조가 넘어가고 정시 주변 자금이 뭐 140조 가까이 달한다는 그런 뭐 유동장세의 힘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상의 저평가나 이런 건 이미 다 아마 써먹어 버렸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이번 3일간 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세가 압축했다가 폭발하면 볼린저 밴드 보시면 압축했다가 터지는 확산 국민이기 때문에 차트는 상당히 좋은 차트입니다. 이 뭐 일목상으로 구름 위로 벗어나기도 하고요. 뭐 상당히 좋은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게 이제 40이라고 하는 일수가 오고요. 왼쪽으로 가보면 1월 20일 상투에서부터 3월 19일 바닥까지가 42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26이라고 돼 있죠. 일목균형표에 26, 42 이런 게 일목 기본 수치예요. 뭐 이 안에서 9일짜리 리듬 돌아가고 거기에 다시 이제 17일을 가고 이것도 9일 반복되고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쭉 이어서 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올리는 순서대로 보신 분이라면 이 바로 앞 강의 때 녹화해서 과거 이런 9일 간격으로 등등 시세가 특정한 리듬을 반복하면서 간 케이스를 보여드렸을 건데 지금은 어쨌든 이 42일짜리 그리고 또 42일이 올라왔는데 시세가 압축했다 폭발한다 이건 좋다 이겁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장기간에 걸쳐서 상승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것이 형보론 강의를 보고 오셨다면 자칫하면 에너지 이게 소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락의 끝자락에서 폭락이 이어지고 갭 하락이 오고 장대 음봉이 뜨면 우리가 그걸 매도세의 소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소진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매도세의 총량을 모르니까 이 정도 팔면 이제 실탄바닥 났다. 산업도 실탄바닥 났다. 그걸 어떤 절대적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수치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러면 좀 과하다. 과한 하락이다. 과한 상승이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떨어질 때도 하락 추세로 놓고 보면 엄청나게 좋은 거죠. 약간의 반등이면 그냥 뭐 두들겨 패대니까 그렇지만 결국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죠? 음이 극한 자리에서 뒤집었죠. 그 일목이 42변화 1. 이거 왜 여기 주봉 일봉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이것도 기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일단 조금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추세 힘이 워낙 좋으면 그럼 우리 이제 고사성어의 파죽지세라고 들어보셨죠? 파죽이 뭐냐면 그 대나무, 대나무 그 마디를 깨부시면서 치고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대나무에 마디가 있는데 가다 보면 턱턱턱턱 걸리거든요. 걸리는데 그걸 그냥 치고 나간다는 뜻 아닙니까? 즉 어떤 저항선이 있거나 목표 가격이 있거나 시간 마디가 있거나 그냥 치고 나가는 장이 파죽지세입니다. 기호지세.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와 같은.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예측하지 말고 추세 지표 보면서 이틀 하거나 봉에서 특별하게 하락 전환형 패턴 같은 게 나오거나 그러면 뭐 매도를 하든지 어떻든지 하고 그러기 전에는 나는 그냥 가볼래. 물론 가능합니다. 제가 이 다른 강의하면서 1추세 2변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이 강한 추세의 끝자락이 어딜까라고 하는 그런 변곡점 찾기, 정점 찾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사람의 힘으로 쉬운 게 아니니 그냥 우선 가는 추세 보면서 뭐 이탈하면 나는 조금씩 나오지 뭐 아예 안 하면 그냥 갈래 하는 그런 마인드도 필요는 하거든요. 그런데 또 사람이 사전에 뭔가 좀 위치를 좀 파악을 하고 싶고 그다음 이제 시세의 습성을 보니까 내려올 때 40일이 올라오면서 또 40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죠? 예, 뭔가 이거 혹시 여기서 변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 직후에 뭐 중간에 가다 보면 쉬는 날도 많기도 하고 또 같지만 만약 이 뒤에 개발하고 음봉이거나 뭐 5일선 전환선 이탈이거나 이틀 이상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내일이라도 양봉으로 떴다가 덮으셔 버리면서 음봉 장악형이 뜨거나 이걸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자꾸 이게 뜨네. 십자가 안 나오게 할 수 없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갑시다. 바쁘니까. 예. 이 뒤에 뭐 덮으신 원봉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나는 할래 그러면 뭐 이거 제가 이야기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42일이고 그 다음에 제가 주봉을 한번 가볼게요. 이 주봉을 한번 가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2015년 이제 이 바닥입니다. 2015년 8월 바닥이에요. 예,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생방송 24시간 그러면서 당시 나오던 전문가들이 24시간 동안 연속해서 생방송을 8월에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 장 하락 온다고 경고하고 그러고 바닥 찍은 자리인데 여기 보시면 이 2011년 여기가 대세상투거든요. 대세상투입니다.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올라갔던 지수 상투입니다. 이 상투. 거기로부터 여기가 227주입니다. 227주. 예. 그러면 일목에 226 기본 수치하고 숫자가 한 주 차이 나죠, 여러분. 그죠? 보이시죠?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넓혀서 보시면, 자, 주봉을 한번 제가 가져와 볼게요. 이게 2016년이 바닥이 1월 바닥하고 2월 바닥이 사실 그 2016년 정확한 바닥은 2월 바닥이에요. 근데 미국도 다우 지수는 여기가 바닥이고 S&P 500과 나스닥은 여기가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1월 바닥에서 따져보면 이 주가 226주예요. 226주. 226이 일목에 뭐다? 기본 수치거든요. 기본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기가 2019년 바닥입니다. 2019년 2019년 바닥에서 여기를 가져오면 42주죠. 그런데 이 바닥에서 여기가 일목의 기본 수치 33이 바로 이번 3월 바닥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가면 32, 33하고 한 주 차이 나죠. 자, 보시기 여기가 그 직전 최저점이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32, 오른쪽으로 가서 33이죠. 그죠? 물론 요 일봉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 고점에서 42일인데 일봉의 주봉은 몇 개냐? 9개요. 일목의 9 기본 수치. 이게 올라간 게 몇 주? 25주예요. 26이 일목의 기본 수치죠. 이게 33 기본 수치 하나 모자라고 25 기본 수치 26 기본 수치 하나 모자라죠. 자, 2018년은 10월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 1월하고 약간 쌍바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41주죠. 그럼 지금 42주 기본 수치니까 지난주가 41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9주고 이번 주가 10주입니다. 일목 기본 수치 뭐 17하고 9는 살짝 지났지만 뭔가 여기에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특히 42주. 그리고 226주. 이게 지금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일봉이 42하고 그래서 경계를 해 봄직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장기 시간은 엑셀에 이렇게 이제 짜 놓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제 2월 바닥인데 1월 바닥으로부터 따지면 226주가
예, 200일이죠. 바로 이번 주입니다. 5월 18일이 이제 월요일이죠. 예, 거기서 또 오는 주간이고요. 여기 보면 40이 기본 수치가 있고요. 또 그런데 여기 다음 주 가면 뭐 248하고 227 대등 수치가 또 여기는 와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그 다음 또 6월 둘째 주 가면 또 76도 있고 뭐 사실 이런 숫자들이 많이 오죠, 그죠? 많이 오니까 좀 귀찮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일봉이나 이런 걸로 이제 또 미국하고 이렇게 좁히면서 보거든요. 아무튼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한 2주 전에 이번 5월달 지수가 예, 이렇게 쭉 가면 하순 마지막 주에 조정이 한번 조금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선 이런 약간 시간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예측을 세운다 그래요. 예비 계산을 한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해놓고 아까 말씀처럼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일목사님 말씀은 이런 경우가 오면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샀던 거, 신용매수 같은 거 있죠. 그럼 이제 이걸 좀 챙겨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가 있고 내 말이 정확히 맞다면 오늘부터 이제 풋을 사고 선물 예? 신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고 뭐 현물로 치면 대주를 들어가고 이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추세가 진행되는 중에 역추세 매매를 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을 뭐 미리 하지 않는다라면 우선 최근에 계속 올라왔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 좀 챙겨 놓는 정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확인 사살. 이 변화율이 지나면서 예, 수급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예기치 못한 악재가 나오거나 예, 봉에서 이제 뭐 하락 패턴이 나오거나 이런 게 나오고 특히나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가 갭 하락해서 주봉이 나오거나 예, 시가에서 나오는 음봉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보기에도 시장이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나오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그냥 끌적끌적 하면서 계속 가면 뭐 어떡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양다리 걸치기식 제왕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자리에 그런 예, 시간이 와 있다. 그러니 좀 조심을 하자. 이런 이야기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 1월 20일 날 상토를 쳤죠. 1월 20일 날 상토를 쳤습니다. 근데 이걸 전에 제가 이제 1월 달에 왜 경계를 했는지 그 시황을 자료를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일봉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그냥 제가 준비했 그 당시 올렸던 그림을 좀 가져와 볼게요. 이건 그냥 예, 그 네이버에 일목 카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는 공개 시황이라서 회원용 시황이 아니라서 1월 21일 날 올렸죠. 그죠? 이게 화요일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제가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대가 안 되나?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주봉입니다. 자 2016년 이 바닥하고 2018년 1월 대상투하고 2020년 1월 하고가 주봉으로 이제 103주 확대가 안 되네요. 예. 103주 이걸 우리 일목에서 대등수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상투로부터 출발하던 가장 저점이 483일에 103주고요. 이 상투로부터 이번 1월 17일까지가 483일에 103주 대등수치예요. 게다가 여기서 25주 올라온 거 있고요. 좌우 대등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실제 상토는 1월 20일이거든요. 왜 그러냐? 미국 이날이 이제 우리는 월요일입니다. 미국이 다우지수 보면 1월 17일까지 올라요. 그럼 우리는 17일 금요일장 끝났죠. 미국이 금요일 날 오르니까 그걸 보고 월요일 아침 올라놨다 그 뒤에 조정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대등 수치에서 딱 하루 오차예요. 하루 오차. 그래서 그때 그림을 다시 보면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올려드리면서 예
2001년과 2003년도 그림도 붙였죠. 왜냐? 이 차트가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여러분 911 테러 바닥입니다. 그 왼쪽 이 고점에서요. 고점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49주라고 되어 있죠. 이게 223일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며칠이냐? 223일이고 주봉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2003년 3월 17일 바닥입니다. 가만 보면 이번 우리 대바닥이 3월 19일이죠. 지난번 상투가 1월 17일이죠. 이런 건 전혀 상관없는데 날짜가 어째 좀 비슷하게 옵니다. 그죠? 이때 이 패턴으로 좌우 대등 오든가 하고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이 패턴하고 유사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 3월 아니요 1월 17일과 20일 보시면 여기에도 직전 고점에서 42일수가 걸리죠. 그러고 나서 약간 도지형이 연봉 딱 때려버리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9일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공개시황입니다. 이미 이 날짜들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걸 이제 이 이후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자, 9일, 17일, 42 일봉상의 리듬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 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것을 가져왔지만 당시에 실제로 이렇게 나갔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와가지고 또 42일에 42주에 좌우가 대등 수치로 왔고 시세가 지금 폭발하면서 2000으로 올라오고 100일과 122평선까지도 거의 와버렸는데 쉬었다 뜨는 이 자체는 상당히 이쁜 그림이고 좋은 그림이죠. 다시금 시세 분출이 나오는데 이것이 또 역으로 보면 바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것이 약간 에너지 소모가 아닐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볼게요. 이건 우리 월봉이에요. 이거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미국 다우지수 일봉으로 한번 가봅니다. 나스닥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날짜 갖다 대볼게요. 이게 보세요. 1월 17일이죠. 그죠? 우리가 아까 여러분 여기가 종합주가지수가 좌우 대등 수치가 정확히 1월 17일 날 걸린다 그랬죠. 근데 미국이 17일 날 상투 찍고 빠지는데 우리는 미국장 보고 월요일 날 1월 20일 날 1월 20일 날 살짝 붙었다 떨어지죠. 그러고 난 뒤에 미국은 다시 올라가 가지고 2월 여기가 상투가 되고요. 우리는 2월이 이만큼 가다가 떨어져 버리고요. 거기로부터 26일 떨어진 다음에 바닥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40일 채웠어요. 원래가 아니라 바닥이 미국이 우리보다 늦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그 연휴들이 있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일수가 좁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수요일 날 밤, 지금 제가 목요일 날 이걸 장마치고 이제 녹화를 뜨고 있는데 미국은 수요일 날부로 42일이 이미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난점이 있어요. 이렇게 미국장만 봐서는 물론 이게 뭐 약간 쌍봉형 만들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스 상단에서. 그런데 여기는 과열이 없거든요. 과일이 아니라 과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표에서 상토가 되려면 가급적이면 현재 추세가 강하게 갈수록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어둡다 짙다 이렇게 보거든요. 떨어질 때 세게 때려버릴수록 확 뒤집기 좋듯이 이해되시죠? 일목의 형보론. 그리고 근데 나스닥은 보면 또 달라요. 여러분 나스닥은 보시면 이게 파동이 제가 여기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1, 2, 3, 4, 5, 6, 7, 8, 9파동으로 왔습니다. 일목에서 9파동은 파동도 9, 1절 처음에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봐요. 리스크가 크다, 리스키하다 그래요. 이 하락 파동은 약 3파 내지는 5파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이렇게 둘, 셋 이렇게 크게 보면 그렇고 여기서 찌그찌까지 하면 5파예요. 하락 5파고요. 이 상승 9파가 나왔습니다. 9파에 42일에 갭 동원한 신고가 이러면 이것도 형보 쪽에서 보면은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여기서 상투 치고 이런 식으로 좀 지나가거나, 미국도 지금 3일 이상 조정 안 옵니다. 보세요. 1, 2, 3 돌리고요. 1, 2, 3 돌리고요. 1, 2, 3 돌리고 1, 2, 3 돌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습성이, 나중에 보실 때 뭐 여기서든 아니면 향후 더 갔으든 4일 이상 5일 조정 나오면 일목에 5음년이거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음년이거나, 이 보세요. 음봉 5개잖아요. 하나 둘. 근데 음봉 5개의 구름까지 다 깨버리니까 여기까지 기다렸다 청산하면 좀 바보죠. 예? 이렇게 장기 상승 이후에 갭으로 기준선 깨고 구름 상단 다 깨고 내려가는데 나 5년 뜨면 팔아야지, 그건 좀 바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변화일 같은 게 계산이 돼 있으면 좀 일찍 때리죠.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습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제가 기법을 넣자면, 그전에는 양 해가지고 그냥 돌려버리잖아요. 그죠? 이거 하다가 돌려버리고, 그죠? 절대로 연속다가 3방 이상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 여기는 보시면 하나 둘 하고 3일째도 엄청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떴다 또 엎어버리잖아요. 여기서도 이번이든 아니면 이 직후든 만약 이런 어떤 질서, 습성, 룰이 깨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조심해야죠. 아, 이거 상투 쳤구나라든지. 그리 봤는데 나중에 뒤집어지면 그때 가서 또 행동하면 되죠. 우리가 무슨 한 번 매도하면 다시는 못 사거나 그런 옵션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제 팔았거나 오늘 팔았지만 곧 내가 아니다 싶어 다시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니까. 예, 자, 다시요. 이게 40일입니다. 그리고 주봉을 가면, 미국은 이게 좀 숫자가 좀, 예, 여기도 몰려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줄 서서 다가오면 솔직히 좀 곤란한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 이번 이제 고점이 보세요. 지금 현재 주간 지수인데 이번 주인데요. 나스닥은 다 미국은 전부 이번 주가 구주입니다. 우리는 바닥이 한 주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락 구주의 상승 10주지만 미국은 이번 주가 다 구주예요. 그럼 이게 일단 일목일절 기본 수치예요. 이런 게 오면 기본적으로 좀 주의를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세가 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부터 조금 더 간다 하더라도 거의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가 머리 정수리가 아니라면 뭐 어깨 정도 되거나 목 좀 되거나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점으로 찍자면 이 42 변화일에 주의를 하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여기서, 자, 여기 보시면 이 저점에서 보면은 이 42 일목 기본 수치가 지금,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와 있죠. 그러니까 9하고 42는 지금 와 있어요. 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저점에서 보면 52 일목 기본 수치는 이 다음 주에 와요. 이 다음 주에 옵니다. 그다음에 이 2018년 말 연말 여기서부터 76 일목 기본 수치와 그다음에 2000 여기 16년도 바닥이 다우는 1월이고 나스닥은 2월이라 그랬죠. 여기서 따지면 226주는 다다음 주에 와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일목을 쓰시다가 사실 힘들어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요. 쉽게 말하면 영화에 나오는 폭탄 제거반이 갔더니 지금 전선가닥이 3개인 거예요. 어느 것을 잘라야 폭탄, 이 시한폭탄 초시계가 멈출지, 그죠? 영화에서 주인공은 거의 실수를 안 합니다. 그죠? 빨간선, 하얀선, 청책선 중에서 딱 자르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이게 전선가닥이 3가닥이죠.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일까 사실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일봉, 목표치, 아니면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주 요인이 되는 어떤 변수들, 예를 들면 수급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환율의 변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파생 시장에서 움직임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현재 흐름이 유가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유가를 본다든지, 하여튼 이런 또 다양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냥 이것만 딱 쳐다보면 좀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선 앞에서 오는 것부터 경계를 합니다. 그럼 여기가 상투될 수 있고 여기 상투될 수 있죠. 그러면 저 뒤에 상투 온다고 잡았다가 여기서 툭 떨어져 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부근이 이제 우리가 지뢰밭이다, 과속 방지턱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도움은 되죠. 근데 한 점 정확히 맞추려 그러면 한 주에 5일씩 가니까 이게 오차가 나면 크게는 한 10일 가까이 나버릴 수 있잖아요. 남은 2주가 더 간다고 했을 때 다다음 주 주말 돼서 상투 친다면 10일을 더 가야 됩니다. 금요일 포함하면 한 11일,
나스닥은 목요일 밤 아직 개장을 안 했으니까 12일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엄밀하게 보는 사람, 엄정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 유격이 좀 크니까 좀 그죠? 예,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 이 큰 그림 안에서의 뭔가 목이 찼다라고 하는 그걸로 보자면 또 이 나름으로 도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같이 한 점으로 와버리면 좋은데 미국은 9주 42주는 여기 와 있고요. 근데 뭐 76이나 226은 요 뒤에 온다. 이 52건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여기서는 쌍바닥이기 때문에 이건 무시해도 돼요. 다음 주가 52지만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벌써 동영상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뭐 정리를 하자면 뭐 똑같은 얘기 반복이 됩니다만은 그 종합주가 지수는 떨어질 때 42일, 올라오면서 42일이 좌우가 똑같고 더구나 일목의 42 변화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시장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여러 수일이 있는 중에서도 그런 숫자여서 상당히 눈길을 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시황을 세우기를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이 뒤로 가면서 특히 다음 주 올 하수는 조정이 오고 조정이 조금 오면 그냥 이 파동의 원리로는 이번에는 좀 제대로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고 예비 계산이기 때문에 혹시 시장이 만약 그냥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또 다른 변곡점을 찾아야 되고요. 근데 우리 예상대로 맞게 뭐 이탈의 갭 하락, 수급의 어떤 뭐 급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오면 강력하게 행동해야죠. 또 그때 가서 이러다가 또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됩니다. 일단 때려놓고요. 현금은 가지고 있으면 다시 살 수 있지만 물린 주식은 처리하기 힘들잖아요. 예, 시간이 없는데 저는 워낙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왜냐 제가 뭐 TV에도 나갔고 막 이러니까 뭐 오래전에 일본에 여러분 후쿠시마 쓰나미 터진 날이 있죠. 예, 그 날이 아마 2월 11일인가 아이고 제가 3월 11일인가 요새 좀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대투증권에서 강의장을 빌려가지고 수백 명을 모아놓고 균형표 기법 시황 전망 강의를 하면서 그 날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이 녹화를 보시는 분 중에 그날 오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날 일본 쓰나미가 터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쓰나미 터지는 걸 마친 게 아니고요. 그날 되니까 쓰나미가 터지더라고요. 그런 식의 어떤 일들이 자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앞번 대등수치 할 때는 김정은이 죽은 날 38, 39 대등수치에 터지죠. 9.11 테러는 직전 고점으로부터 76 변화일에 터집니다. 뭐 이런저런 2003년 3월 17일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하는데 12월 변화일에 후세인이 토굴에서 잡혀 나와요. 근데 이런 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거 자체를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건들을 뭐 제가 미리 맞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중요 변화일이 되면 사회적으로 아주 그런 뭔가 사건들이 터지면서 시장에 변화를 주거나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시장이 만약에 뭐 큰 전환이 온다면 여러분 저는 늘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시장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무슨 문제가 터져가지고 시장을 꺾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뭐 매도가 늘고 그냥 막 퍼붓고 이래가지고 수급이 깨져버리면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무슨 악재가 터지거나 뭐 그죠? 어떤 제도 개선이 오거나 갑자기 뭐 금융실명제 실시 뭐 이런 것들라든지 그죠? IMF 외환위기 뭐 신청하러 간다 그러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쓰나미, 9.11 테러, 미국 이라크 공격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시장을 변화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만약에 변화일이 정확하다면 뭔가 최근에 터질 듯한 뭔가 사회적 현상 이런 게 있었다면 그날 터지는 거죠. 이번에 뭐가 터진다가 아니라 향후 변화일을 쓰실 때 보시다 보면 우리는 이걸 이제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고 접목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아주 신기하고 재밌는 일들이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잘 가던 시세를 뭐 꺾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뭐 중국은 이제 양회가 열리고요. 대개 그러면 이제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시장에 지금 아직 잡히는 큰 악재는 없습니다. 미국, 중국이 지금 뭐 서로 뭐 쌍욕해대고, 예, 미국이 지금 50개 주에 이제 봉쇄를 풀면서 그것이 경제 활동의 재개라는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 앞에 한번 보셨듯이 야, 이거 풀었다가 또 감염자가 급진을 하거나 이런 일도 또 생기고 하니 뭐 앞으로 두고 봐야죠. 뭐 아무튼 저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려 놓고요. 나머지는 저도 이제 시장 보면서 대응을 합니다. 예, 대응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